정년 퇴직한 60세 은행 지점장, 하루 커피값까지 계산하게 된 뜻밖의 노후 이야기. A. 은행 지점장까지 했는데 노후 걱정이 있겠어?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버티고 연봉도 괜찮았고 남들이 보기엔 안정된 삶을 살아온 사람. 퇴직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자녀들도 다 키웠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은 사람.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출근할 곳이 없고 점심 약속 하나 없는 평일이 길게 이어집니다. 통장의 숫자는 남아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카페에 들어가서도 메뉴판 가격을 먼저 보게 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5,000원이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마셨던 커피인데 은퇴 후에는 그 5,000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생활의 감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던 삶에서 이제는 내 돈이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아야 하네. 과거 부모 세대는 은퇴 후 10년 정도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0세에 퇴직해도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30년. 거의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인생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은행에서 돈 관리했는데 정작 내 노후는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성호 씨가 겪는 시중은행에서 35년 근무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지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관리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성과도 좋았고 대출 심사나 자산관리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남들 돈 흐름은 누구보다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노후는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1년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늦잠도 자고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평일 낮에 맛집도 갔습니다. 회사 단톡방에서 벗어난 자유가 그렇게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부모 병원비, 경조사비. 거기에 생각보다 자주 나가는 외식비와 커피값까지. 월급 받을 때는 몰랐어요. 생활비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김 씨는 어느 날 가계부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부부 둘이 쓰는 생활비가 한 달에 420만 원 가까이 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수준이라는 건 쉽게 안 내려갑니다. 30년 동안 익숙해진 소비 습관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주말이면 외식하고 손주 용돈 챙기고 지인들 만나 커피 한잔하는 살. 그게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은퇴 후에는 전부 지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김 씨는 커피를 마실 때도 계산기를 두드리게 됐습니다. 하루 5,000원이면 한 달 15만 원이네. 둘이 마시면 30만 원이네. 예전에는 웃으며 넘기던 돈이 은퇴 후에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반복 지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큰 돈만 생각합니다. 퇴직금 얼마인지, 연금 얼마 나오는지, 집값은 얼마인지. 그런데 실제 은퇴 생활에서는 의외로 작은 돈들이 더 무섭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습관처럼 결제하는 배달앱, 별 생각 없이 나가는 구독 서비스,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 지원. 이런 지출은 한 번은 작아 보이지만 10년, 20년이 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월급이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이번 달 좀 많이 써도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한 번 나간 돈은 다시 채워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보다 불안이 더 힘들다. 통장 잔액 자체보다 이 속도로 쓰면 앞으로 괜찮을까? 그 걱정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노후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흥미로운 건 노후 만족도가
꼭 자산 순서대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합니다. 은퇴 전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대부분 버티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일마다 카페를 가던 사람이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도 하고 무조건 새 차를 사기보다 오래 타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둘째, 돈 쓰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소비 중 하나가 남 눈치 소비라고 합니다. 체면 때문에 나가는 경조사비, 괜히 비교하다 늘어나는 소비, 자녀에게 무리하게 지원하는 돈. 반대로 정말 만족도가 높은 지출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건강관리,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 가벼운 여행, 취미생활. 결국 노후의 행복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무엇에 쓰느냐에 가까운 겁니다. 은퇴 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김성호 씨도 처음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힘들었던 건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출근하던 사람은 압니다. 아침에 정장을 입고 나가던 삶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전화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결정할 일이 있고 누군가 나를 찾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갑자기 그 모든 게 사라집니다. 처음엔 자유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감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평생 일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김 씨도 한동안 이유 없이 예민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사소한 일로 부딪히고 하루 종일 TV만 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금융 상담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시간이나 보내자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는 경험이 다시 삶의 활력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거라는 걸. 결국 노후 준비는 돈과 삶을 같이 준비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얼마 모아야 하는지, 연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몇 억이면 가능한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를 결정하는 건 숫자만이 아닙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돈 없이도 즐거운 일이 있는지, 내가 사회와 연결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꼭 부자가 아닙니다. 대신 자신의 삶 속도를 받아들이고 작은 즐거움을 찾고 소비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김성호 씨는 요즘도 가끔 카페에 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내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커피값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더 중요했어요.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다만 월급이 사라진 뒤에도 스스로 삶을 운영해야 하는 새로운 시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결국 이런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싶은가? 노후 파산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게 더 자주 온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극단적인 상황부터 떠올립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큰 사기를 당했거나 무리한 투자를 한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 문제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은퇴 후 더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안정감 속에서 노후의 구조적 변화를 늦게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장수 리스크입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처럼 여겨졌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명이 늘어난다는 건 소비 기간도 함께 길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학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 덕분에 이제 90세 이상까지 사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 설계가 여전히 65세 이후 15년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세 은퇴 후 30년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또 다른 인생 일막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줄어드는 돈에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낀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금액이라도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스트레스가 약 2배 이상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를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돈이 빠져나가도 다시 채워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통장은 계속 줄어드는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뇌는 생존 위협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불안을 느낍니다. 심지어 자산이 충분한 사람도 비슷합니다. 이 돈으로 끝까지 괜찮을까?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들면 어떡하지? 치매라도 오면? 이 불안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뇌의 본능적인 생존 메커니즘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는 줄지만 의료비는 급격히 늘어난다. 젊을 때는 노후 생활비를 생각하면 대부분 여행이나 취미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고령층 지출 구조를 보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은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 손실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량이 감소하고 활동량 감소는 다시 대사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에 수면의 질 저하, 면역력 감소까지 겹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어쩌면 현금보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건강 상태는 소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일상의 자유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재테크보다 건강 관리다. 규칙적인 걷기, 근력 운동, 식습관 관리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수천만 원의 의료비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소비가 감정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연결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역할이 주어지고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연결이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면 보상 소비를 하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괜히 홈쇼핑을 보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소비가 필요 때문이 아니라 감정 조절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 관리만큼 관계 관리가 중요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운동 모임처럼 작더라도 꾸준히 사회와 연결되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도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장수 연구로 유명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삶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 중 하나로 좋은 인간관계를 꼽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 오래 버티기 어려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노후의 진짜 격차는 자산보다 생활 능력에서 벌어진다. 은퇴 후 삶을 오래 관찰한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결국 잘 사는 사람은 생활을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 능력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적당히 돈 쓰기, 몸 관리하기, 혼자서도 하루 보내기, 외로움을 견디는 힘, 새로운 역할 만들기, 이런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삶의 구조를 대신 만들어줬습니다. 출근 시간이 있었고, 인간관계가 있었고, 월급이 있었고, 목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는 경제 문제이면서 동시에 심리 문제이고 생활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만 준비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식 전체가 바뀌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김성호 씨도 요즘은 예전과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얼마를 모아야 안심할까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덜 불안한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요즘 매일 같은 루틴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침엔 동네 공원을 걷고 점심 이후에는 도서관에 들르고 일주일에 2번은 금융 봉사를 합니다. 대단한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통장 잔액보다 오늘 하루가 덜 허무한 게 더 중요해졌어요. 어쩌면 노후 준비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남겨두느냐보다 남은 시간을 얼마나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